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14일 오후 1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을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무조건 된다, 뭐 파월이 그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라 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차트만 이렇게 좀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차트쟁이 아니냐, 뭐 차트 트레이더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정도 하면서, 그리고 주식 유튜브도 실제로 뭐 한 4, 5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다른 코인 유튜버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경제 얘기들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I 관련 코인 해가지고 지금 월드코인이랑 버추얼 프로토콜이 눌림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 여러분들 좀 눌림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좀 알아보면요. 우선은 이제 금리 인하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꼭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오전 오후 라이브를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실전 매매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들 모두 다 이제 실시간 라이브 오셔가지고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상위 1% 트레이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해보면 이번 주에 중요 이슈가 어쨌든 금리 인하라고 하는 키워드잖아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해요. 그런데 이제 스몰컷 0.25%냐 빅컷 0.5%냐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18일날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 폴리마켓 사이트에 가면 폴리마켓에 웬만하면 이제 다른 이상한 것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 좀 굵직한 거는 거의 다 정배거든요. 그래서 0.25% 감소가 거의 91%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경제 캘린더 봐서 이제 9월 18일 날 여기 금리 예상이, 여기 예측치가 0.25%가 낮아지는 4.25%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16일 날 여기 이제 근원 소매 판매 물가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지표 발표가 조금 더 좋게 나온다면 0.25에서 0.5%로 B컷이 당일시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FOMC 같은 경우에 뭐 9월 18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잘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이 쉽게 말하면은 시중에 있는 돈을 풀고 돈을 다시 잠그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잠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시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도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잠기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돈으로 내가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뭐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경향이 있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실물 경기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박살날 때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거고, 실물 경기가 살아날 때 금리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때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장 여러분들 계좌는 좋아지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시장이, 그래서 이게 투자시장이 참 아이러니한 게, 실물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하면서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조금 더 뭐 100% 동일한 얘기는 아니지만 양적 긴축과 완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표현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돈을 푸는 행위고요.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예요. 양적 긴축 안에 금리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같은 표현이다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하려면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임으로써 인플레를 잡는 방식인데, 인플레를 잡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양적 긴축 안에 이제 금리 인상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양적 긴축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고 시장의 돈이 얼마만큼 줄었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뭐 전쟁 9.11 테러 그리고 이제 경제 불황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고점 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코로나 고점 자리에서 그 양적 완화가 진짜 최대치까지 끌어올랐었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돈을 계속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발동하면서 양적 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보아하니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항상 비교군을 다 가지고 대조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2020년 9월달 10월달까지 주가 여기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온 거잖아요. 주가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장의 돈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돈의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의 가치가 이렇게 돈이 풀렸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시장의 가치의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2020년까지도 주가가 내려왔단 말이죠. 2020년 8월이죠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한 번도 이 가격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2020년 8월이면 거의 진짜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 8월이면은 거의 진짜 제로금리에서 막 2.5% 막 1.7%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보면은 너무 안 맞는 거죠. 여기서 2021년도 2년도에 진짜 제로금리 코로나 금리 이후에 막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돈이 너무 풀리니까 진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진짜 이렇게 5.5%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한 차례 두 차례밖에 0.25% 한 차례 두 차례밖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는 거예요. 0.5% 한 번, 0.25%, 0.25%.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린 거를 보면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는 이 정도 내려왔으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걷어들인 돈을 다시 시장에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의 돈이 실제로 걷어들여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이 FOMC 이제 파월도 이제는 양적 긴축 그만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정도로 시장의 돈을 회수를 한 적은 없어요. 진짜 최대치로 지금 회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한 적도 사실은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8일 날은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할 건데 B컷과 스몰컷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B컷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의 상승장, 나스닥과 이제 코인 시장의 상승장 또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어요. 스몰컷을 했는데 이게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자리가 상승을 한 게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한 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뒤에 제가 이제 ETF 자금 유입 유출을 같이 좀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3일 동안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굉장히 많은 그 기관의 메인 유입이 좀 됐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진짜 역대급으로 30일 동안 들어왔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 대금이 3일 동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3일 동안 들어온 가격을 보면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의미있게 올라와야 됐던, 의미있게 돌파를 해야 됐던 요 상승세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이 얼마나 유의미한 구간이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가격 조정을 하고 나서 역회된 숄더 이후에 거래대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대금이 개인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기관들의 거래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들의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106K까지 터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가 WXY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지그재그형 패턴에서 조정 구간이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추세에서에도 상승 눌림목 구간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1시간 봉에서 보면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주가를 들어올린 세력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지만
기관 유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 이거는 기관들이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한 조정일 뿐이지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조정도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12K만 이탈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은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손절 라인을 116.3K 잡으시고 여기서 숏을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숏의 진입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숏 진입 타점 잡고요. 매매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익절 라인은 112K 자리, 114K 자리까지 뭐 익절을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이 이제 익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지금 자리 타점이 어떤 흐름인지 보시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점 자리에서 1시간분 고점 자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물 투자자는 다 팔으면 돼요. 어제 제가 팔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안 판다. 왜?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수익 중이라서 제가 이게 비트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 평단가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지코인 300원에 샀는데 내려오겠냐고요. 그죠? 도지코인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도 300원에 사라 그랬고 계속 뭐 도지코인 매수해라 300원에 매수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지코인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 112K까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좌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의 평단가 그리고 본인들의 계좌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기관 내 매수 유입이 좀 됐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구간이었던 하락삼각 수렴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 지금 시점은 전고점의 저항을 맞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파동을 좀 보면 이 라인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파동이었고 여기서부터 상승 플래그형 패턴 이 시세를 내고 이렇게 상승 플래그형 패턴을 만들고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 1파 눌렸다가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차트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526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가 전고점까지 올라왔고 RSI가 데드크로스로 꺾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그 다음 눌림목 타점은 한 4450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걸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관련 코인으로 해서 월드코인이나 버추얼 프로토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월드코인이 좀 눌림목 자리가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차트로 좀 보면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가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건 아니고 4시간 봉상에서 60선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으면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21선 저항을 맞고 있고 이거는 한 번은 무조건 저점을 깨러 내려갑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타점 들었던 게 2200원이었고 그 다음이 2100원이었는데 2200원 찍고 반등 나오고 2100원 찍고 반등 나온 건데 이러면 이제 2000원까지 내려가요. 이 1950원짜리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사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오면 여기서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 세력 흔적 없이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0원짜리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강하게 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112K나 114K까지 내려가는 흐름에서 월드코인도 급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럼 이거는 1990원이나 205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결되면서 급하게 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월드코인은 2950원, 1990원 정도 매수 타점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버추얼 프로토콜인데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2130원짜리까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고요. 지금 주봉에서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하락세기형 패턴은 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한 요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버추얼 프로토콜은 2130원짜리까지 상승 가능하다. 신규 매수는 1740원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 1680원 무조건 지켜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개 버추얼이랑 월드코인 중에서는 월드코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